자, 오늘은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있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요 두 개만 잘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연스럽게 멘트를 되게 자, 200페이지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첫 번째 가정법 과거 문장,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일단은 뭐다? 동사를 올바로 쓸 줄 아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가정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법 문장을 헷갈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다?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지금부터 35분 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해요. 오케이? 자,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f I had time, 자, 문장 쓰겠습니다. I could help him. 자, 이 문장. 일단 이 문장을 해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If I had time, I could help him. 나는 그를 도와줄 것이다.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네. 해석해.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죠. 비슷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서율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자, 여기 지금 이 헤드 분명히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지. 맞지?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could도 딱 보니까 동사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과거같이 생겼어요. 그지? 이걸 해석해 보면은 내가 시간이, 자, 지금 있다면으로 해석했는데 저거는 소율이가 이걸 안다는 내용이에요. 안다는 증거예요. 과거니까 있다면이 뭐야? 있었다면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르지.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지?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 그죠? 나는 그 새끼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나요? 왜? 과거니까. 동사의 모양이 과거니까 해석도 과거처럼 하고 싶잖아.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소율이가 지금 이거를 토요일마다 나와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네. 자, 여기에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죠.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해석을 과거처럼 하지 않고 해석을 현재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가정법 문장이에요. 자, 가정법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자, 봅니다. 다시.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나는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있을 텐데라는 가정법 문장은 텐데라고 문장을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있을 텐데.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자,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 소리는 내가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나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도와요. 그 소리를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다시 써볼게. 내가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서 나는 그를 못 도움이 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 폭격 나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이게 직설법 문장이에요. 이것도 안 나와 있고. 반면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는 그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얘기야,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야.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정법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직설법 문장과 가정법 문장은 똑같은 내용을 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 뭐? 그거를 아닌 척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 마치 손바닥을 손등과 손바닥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요렇게 표현하든가 요렇게 표현하든가 그 둘의 차이입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말은 직설법도 우리말에도 직설법 가정법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직설법이고 아닌 척하고 그랬으면 뭐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정법입니다. 그건 우리말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영어에서 우리말은 그게 직설이든 가정이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영어에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이 가정법은 동사의 시제를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정상적인 동사의 모양과 해석 방법을 비틀어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자, 볼게요. 자, 우리 go라는 동사 해석하면 뭐죠? 가다지. 맞죠? go보다 한 타임 더 과거는 뭐다? 당연히 went겠죠. 자, went 어떻게 해석할까요? 갔다가 되겠지. went보다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지만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한 타임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과거, 과거 완료를 했었죠. 자, 그러면 went보다 한 타임 더 과거는 had gone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말은 사실 얘하고 얘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다 그러지.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얘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갔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go보다 한 타임 미래는 뭐예요? will go죠. 갈 것이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왼쪽은 뭔가 하면은 왼쪽을 편의상 동사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지? 오른쪽을 편의상 동사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모양과 해석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일치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조나단이라고 쓰고 잘생김이라고 읽는다. 아니면 뭐 최동현이라고 쓰고 잘생김이라고 읽는다.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부인을 하는. 자, 요렇게 써놓고 해석을 이렇게 하래. 요렇게 써놓고 해석을 이렇게 하래. 요렇게 써놓고 해석을 이렇게 하래.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가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모양과 해석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하고요. 동사의 모양은 이렇게 써놓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쓴 걸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쓴 걸 요렇게 하고 이게 바로 뭐다? 모양과 해석이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우리는 이걸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적어놔. 요 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법, 직설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하나 써보세요.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21쪽, 아니 201쪽까지 하는 거예요? 응. 다 썼어? 좀 무서워서. 네, 이거 아, 그거 모르겠어. 아씨, 너도 때려. 한번 때려. 안녕하시면. 깜짝이야. 저는 진짜 좋아해서 규민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순간 놀고. 들어오고 있어, 다행히? 하지 말라고 진짜. 뭐야? 이런 거 내가 찍었어? 왜? 나 그럼 진짜. 아, 되게야, 되게. 아까 다행히 뭐라 그랬어? 다현이? 연애하지 말라고. 헤어졌어? 아까 최선한테 뭐라 했어? 연애하지 말라고. 김정이 너무 보고 싶대. 완전 진짜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니까 나 진짜 쟤 완전 진지하게 연애하셔야 돼요. 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순간 진짜 나 울었어. 선생한테? 나 진짜 요즘 아니 요즘 나 그냥 김경 나 그거야? 아니 남사친의 뒤에 자, 왜 이렇게 남친 여친 얘기가 많냐? 그 다현이가 전 남친이 보고 아 미안해 지금 나 자, 볼게요. 자, 남친 얘기 금지. 아까 여기 있는 수능단 혹시 가져갔나? 여기 올려놨어. 없었어? 진짜 미안해 진짜 선생님 아빠 그만 그거 써야 되는데 친구랑 개고. 김경 나를 깜짝이야. 누가 야, 그런데 아니야, 너는 연애 못해봤잖아. 과연? 지금 못해봤잖아. 자, 조용히. 어렸을 때? 자, 어린 때? 집중.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다.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죠. 자, 이걸 영작해 볼게요. 자, 내가 시간이 없다. as I don't have time. 나는 그를 도울 수 없다니까 I can't help him. 이렇게 됩니다. 즉, if I had time, I could help him이나 as I don't have time, I can't help him이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저거는 손바닥 윗면, 손바닥 아랫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때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법 영어, 이 직설법 영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If I had time, I could help him. As I don't have time, I can't help him. 이 둘을 한번 비교해봐. 뭔가 비슷하지? 상당히 비슷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몇 군데만 고치면 되겠네. 그러면은 직설을 가정으로, 가정을 직설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겠네. 자, 여기서 바꾼 곳, 다른 곳은 딱 세 군데입니다. 자, 그 세 군데가 어디냐? 일단은 이 if를 as로 써주면 직설법이 되는 거고, as를 if로 돌려치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여기에 had가 여기서는 don't have가 되죠. 여기에 could help가 can't help가 되죠. 자, 이거 비교, 요거 비교해봐.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야?
위에 낫이 없지. 네. 위에 밑에 낫이 있지. 네. 여기도 위에 낫 없지. 밑에 낫이 없지. 아, 가정과 직설은 낫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구나. 가정법에 낫이 있으면 직설에는 낫을 빼면 되고, 가정법에 낫이 없으면 직설법에서는 낫을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 개념. 오케이? 두 번째. 동사의 꼴이 여기는 과거였지. 여기는 지금 don't have는 현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과거였지. 여기도 현재잖아요. 네. 아, 직설법을 가정을 직설로 바꾸거나 직설을 가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동사의 모양을 과거 현재로 바꾸든가 not을 넣고 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지만 엑서사이즈 1번의 1, 4번과 엑서사이즈 2번의 1번과 4번을 한번 해보세요. 1번과 4번 하지 말고 1번과 2if가 왜 뒤로 갔지? 1번과 5번을 해보세요. 왜? 근데 이런 건 보통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시험 문제? 네. 보통 할 때 다음 중 위에 있는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요즘은 서술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문장으로 쓰는 건 나오지 않지만 네. 문장으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래야지 찐으로 안 해요. 1번, 4번, 1번, 5번. 자, 1번, 4번, 1번, 5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빈칸 이런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만. 자, 엑서사이즈 1번에 1번. 자, 이거 가정법에 기본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보게 들어봐.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헤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자, 주의할 것. 가정법 if절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반드시 여기에 조동사가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조동사는 가정법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동사는 세 종류 가지고 돌렸어요. 세 가지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would, could, might가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사용 빈도를 보면은 would가 거의 한 60%, could는 35%, might는 5%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분의 2는 would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반드시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자, 그런데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요.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을 이용하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if I am이냐 뭐냐는 어디서 알 수 있다? 뒷문장 봐봐. could 있죠, could. 자, 뒷문장 could의 동그라미. 그 could에 뭐라고 씁니까? 과거라고 쓰세요. 자, 뒷문장이 과거 시제면 앞문장도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if I 뒤에 were가 되겠죠. 자, 설명을 안 했지만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고 무조건 다 were를 씁니다. 그거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4번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f I know냐 knew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뒷문장 보세요. I would tell이죠. would 동그라미. 그 would는 뭐다? 과거예요. 걔가 과거니까 앞에도 자동으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가 뒤에가 과거니까 앞에 과거니까 know의 과거형 knew가 되는 거죠. exercise 2번에 1번 보자. 자, 요거 있죠. 요거는 피터가 파리에 갔다면 에펠탑을 방문할 텐데 이건 좀 잘못됐어. 말이 잘못됐어.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면은 자, 피터가 파리에 갔다면이 아니에요. 간다면이에요. 간다면. 에펠탑을 방문했을 텐데가 아니고 할 텐데예요. 왜? 거기에 쌍시옷이 들어가지. 쌍시옷이 들어가면 내용이 과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도. 자, 지금 가정법 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쌍시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가 파리에 간다면 if he went to Paris죠. 그리고 앞에는 Peter would visit the Eiffel Tower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자. 내가 과학자라면 나는 자동차를 발명할 텐데. 자, 이게 정상적인 가정법 과거의 문장입니다. 내가 과학자라면 나는 자동차를 발명할 텐데.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거 현재의 내용이죠. 그런데 가정법을 쓰기 때문에 if I were a scientist, I would invent a flying car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에 자, 책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0페이지 봅니다. 자, 200페이지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죠. 자, 가정법 과거 뒤에 시제란 말이 생략이 된 겁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거기 위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동사의 모양은 과거형이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이렇게 적어.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 해석은 현재처럼. 보통 보면 애들이 가정법 과거 시제 그러면 내용이 과거인 줄 알아. 헷갈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법 과거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그 과거와 과거 완료는 뭐다? 동사의 모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사의 꼬라지가 과거형, 동사의 꼬라지가 과거 완료형이지 해석을 과거처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헷갈리잖아? 그럼 가정법 전체에 대한 이해는 그냥 저 멀리 갑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긴 거고 해석은 현재처럼 해야죠.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밑줄 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해석을 현재처럼 하라는 얘기야. 괜히 반대라고 그러니까 뭐 느낌이 안 오지만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하는 거야. 뭐뭐 한다면 할 텐데 밑줄. 자, 쌍시옷이 보이지 않죠? 가정법 과거는 if절과 주절의 각각 과거 시제. 자, 가정법 과거는 말 그대로 동사의 모양이 과거 시제라는 거죠. 특히 if절의 동사로 비동사가 온 경우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거기에도 밑줄 하나 그어 두세요. was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 가정법 과거의 모양 그 표에 보면 if절은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하고 were죠. 동그라미. 주절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그라미. 조동사의 과거입니다. 조동사의. 조동사 뒤에는 뭐다? 동사 원형이 오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걔를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조동사의 시제 모양을 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이러한 가정법 문장은 다음과 같은 직설법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아까 이거 선생님이 풀었었는데 if I had time I could help him 나오지. 자, 거기에 두 번째 문장은 if I don't have time so I can't help him. 그 so 있죠. so의 동그라미.
그 so를요 지우고 문장 앞에 as를 써주면 돼요. 다시 문장의 가운데에 so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 so를 지워. 대신에 문장 앞에 as를 붙여주면 돼요. 같은 뜻이야. 잘생겼다. 그래서 인기 많다나.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 많다나.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 내용이야.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If she were not sick. 그녀가 아프지 않다면 그녀는 놀러 나갈 텐데. 근데 이건 뭐지?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그녀는 놀러 못 나간다. 이 소리거든요. 거기에 she is sick, so she want라고 돼 있죠. want. 그 want를 지우세요. 거기 want 대신에 doesn't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doesn't. 그 want 대신에 doesn't를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자, 봅니다. If she were not sick, she would go out to play. 자, 이거 볼게요. 일단은 자, 봐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자, if로 시작했습니다. if로 시작하는 순간 아, 이거 가정법 문장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시제가 뭐다? 과거. 저 뒤에 보면 조동사가 분명히 심장처럼 하나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그 조동사가 이게 뭐야? would. 얘도 과거죠. 아, 과거니까 if 과거니까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 문장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해석은 뭐다? 현재처럼 해석을 하는구나. 이걸 유의해가지고 가면 she were not sick이 뭐예요?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과거 현재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가 아니고 않다면 오케이? 그녀는 놀러 나갔을 텐데가 아니고 나갈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우리말로 봤을 때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한 거니까 한국어 가정법이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팩트 폭격 날리면 뭐예요? 그녀가 아프지 않다면이 아니고 아파서 그녀는 놀러 안 나간다 혹은 못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직설법을 쓰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영어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세 군데만 건드립니다. 그 세 군데가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써놓고 세 군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뭐다? 얘기했지만 if절 그리고 이쪽 동사 이쪽 동사. 자, 이걸 어떻게 바꾼다? 첫 번째 if는 as로 바꿔주라고 했죠. 물론 이 as를 중간에 so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원인데 첫 번째 자, 이거는 3단 논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과거 시제잖아요. 팩트 폭격을 날리는 순간 한 타임 미래로 갑니다. 과거는 뭐다? 그러니까 가정법은 한 타임 과거로 가는 거고 직설법은 한 타임 미래로 가는 거예요. 왜? 현타오거든. 직설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현타 오는 거야. 현타. 팩트 폭격 날리면 현타 오잖아. 너 못생겼어 그러면 왜 동윤이를 가? 자,
현타 치는 거기 때문에 한 타임 현재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 팩트 폭격 날리니까 과거가 현재 시제가 됩니다. 자, 이게 정확한 이 부분을 헷갈리기 딱 좋거든요. 이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연습 안 하면 이거 백날 헷갈려요. 현타 오고 두 번째는 뭐다? not이 없지. 그럼 not을 넣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이 동사가 뭐야? 비동사지. 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건 선생님의 방법인데 요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동사를 쓰면 돼요. 이게 뭔데?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라. not을 넣어서 이 소리야. 그러면 봐봐. 주어가 she니까 현재 시제 she is죠. is인데 이게 있으니까 요거 세 개 합하면 isn't. as she isn't. 나 있네. 에이씨. 왜? 그러면은 B의 현재 시제니까 if as she is sick 이렇게 들어가죠. 얘기 좀 해주지. 자, 그리고 would 곤데. 자, 여기서 잘 봐. 일단 이거 과거 시제니까 시제는 현재로 돌립니다. 두 번째, not 없지. 여기는 확실하게 not 없지. 여기는 그럼 not을 집어넣어.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제가 여기에 would잖아요. 그럼 would의 현재는 will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책에도 will로 처리를 했는데 그거는 will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 이 would는요. 그러니까 to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go잖아요. go. 그러면 이 would는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go라는 동사에 현재 시제를 not을 붙여서 써라 했습니다. 주어가 she니까. 자, go를 현재 시제로 쓰면 이거 she니까 goes죠. not을 붙이니까 뭐가 되지? does not g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연습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숙제는요. 자, 이 숙제 내기 되게 곤란한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가정법 처음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202쪽 거기 엑서사이즈 4번까지 하고 그리고 IUC 에디프를 어렵겠지만 토요일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7조까지 206쪽부터요? 206, 207 깜짝이야. 202쪽으로 4번까지만. 202쪽. 뭐라고? 300 수행 나온 거 있어? 없어?